자,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이 데이토나 레코즈 창립설 한번 뭐 이거를 우리가 만들고 지금 이제 한 3-4달? 4달 됐지 이제. 4달. 100일 넘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설립하고 4달 동안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느라 이런 자리를 한 번도 못 가졌는데, 아무튼 이 가게가 정확히 뭐고 왜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맞아. 왜냐면 아직도 이게 데이토나 엔터, 레코즈 뭐 여기가 우리 사실 회사 사무실인 줄 아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뭐 랩하는 동생들도 뭐, 여기 형네 사무실이에요? 막 이런 친구들도 많고. 맞아. 심지어 지인들도 엔터랑 레코즈를 좀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렇지. 뭐 사실 여기에 좀 되게 우리 나름의 조금은 다양한 에피소드가 또 숨어 있기 그치. 때문에 뭐 그런 거를 한번 최초로 한번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시작이 어떻게 됐냐로 해보면은 뭐 생각해보니 내가 맨 처음에 건의를 했던 것 같아. 동갑이한테 맨 처음에 한번 왜 그랬더라 뭐 레코드샵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내 기억은 이제 염따가 저기 이태원에 있는 웰컴 레코즈 거기를 방문한 다음에 이제 여기 너무 좋더라.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얘기를 갑자기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나는 레코드 가게 워낙 좋아하니까. 그치. 사실 국내에선 잘 안 다니지만. 그래갖고 레코드 가게 좋지. 뭐 새삼스러운 얘기를 하네. 그냥 그렇게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어. 사실 레코드 가게가 안 좋을 리가 없잖아. 음악 하는 사람들, 음악 좋아하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엔 그냥 듣고 넘겼는데 2-3주 뒤쯤에 그 얘기를 네가 또 했어. 요 타이밍이 언제냐면 그거야. 내가 제주도를 갔는데 그때 펌킨 형이랑 디네버드 사장 형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뭐 가게 자리를 알아본다. 이래서 나 어차피 제주도 가서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따라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나도 이렇게 조금 막 번화가는 아니어도 외진데 나의 어떤 가게가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그때 팍 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진지하게 맞아, 진지하게 건의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새끼가 이게 이거 진심이구나.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데이토나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그치. 이제 직원들과 함께 다 같이 좀 얘기를 나눠서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러면 한번 그냥 소박하게 한번 레코드 가게를 해보자. 뭐 그거를 했을 적에 이제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음반들도 팔고, 그치. 뭐 이런저런 어떤 자그마한 뭐 우리 관련된 행사들, 뭐 우리도 계속 음악을 내고 음반을 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소화를 해주고 멋있겠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가끔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는 좀 그런 문화가 꽤 있으니까 이미 뭐 시부야에 레코드 가게들이 겁나 많고 거기 수많은 이제 좀 인디 뮤지션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좀 뭐랄까 그 동네에서 다양하게 좀 음악을 매개로 뭔가가 굴러간다는 인상을 이제 힙합이 오프라인에 있다 이 생각이 좀 들지.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게시판 뭐 이런데 뭐 일본에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거기 시부야에 나갔을 때 이래저래 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사보고 할 수 있는 어떤 되게 그 레코드 가게를 매개로 해서 그런 환경이다 보니 그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부러웠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였던 적은 사실은 없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거 한번 우리가 그냥 이번에 한번 작게나마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치.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결론이 딱 나와서 우리가 그 다음날 바로 그러면 한번 자리를 알아보러 갈까 해서 이제 염따랑 내가 딱 이제 자리를 알아보러 갔어. 그치. 그때 또 마침 내가 맨날 이렇게 런닝하는 그 코스에 용산 우리 집 쪽에 여기 참 조그마하니 좋네 라고 하던 데가 있다 이래서 얘를 데리고
우리가 그 거리를 한번 이제 걸었지. 처음에 이제 저기 지금 용리단 길로 이제 좀 뜨고 있는 그쪽에 가서 이제 한 바퀴 딱 돌면서 마음에 드는 건물을 딱 찾았고 계약 단계까지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까지 그날 근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게가 좀 복층에다가 좀 큰데 사실 우리는 원래 진짜 되게 작은 가게 정도를 생각하고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근데 이제 막상 집들을 보니까 작은 가게는 재미가 없겠다. 그치. 열어도. 왜냐면 그때 아줌마가 뭐 이것저것 보여줬는데 뭐 통으로 하면은 얼마고 그리고 여기는 뭐 2층이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때 이렇게 된 거 2층으로 할까? 약간 이렇게 커졌지. 맞아. 그래서 되게 뭔가 그런 복층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가게와 같은 어떤 거를 이제 상상하게 된 건데 근데 이게 되게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래서 요거를 할까 말까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사이에 있었지만 이게 이제 영따랑 나의 성격상 한번 결심한 것은 철회하지 않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얘랑 나랑 이게 묘하게 그런 부분이 좀 잘 맞는 게 일단 머릿속에서 뭐 맞다 하자라는 게 들면 그냥 우리는 내 기억에 바로바로 진행이 돼. 그거 그냥 바로 계약했잖아. 그래서 그냥 맞아. 그 다음날 계약해서 진행이 됐었고 근데 거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용산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아니고요. 여기는 합정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건물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레코드 가게로서 이제 LP를 팔려면 LP 전문가가 필요한데 LP 전문가 누구 있지 하다가 이제 내가 딱 DJ 재용이 딱 떠올라가지고 DJ 재용 어때? 하고 얘기해서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이제 재용 씨한테 이제 연락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치. 근데 뭐 그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랩하우스에서 아마 그 얼마 전에 재용 씨가 DJ 믹스를 하고 LP 컬렉터로서의 어떤 이런 뭐랄까 되게 위용을 과시를 했거든. 뭐 막 어떻게 과시했는데? 3,000장 막 대본에 LP 3,000장 있음 막 이런 거 써 있었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인터뷰 때? 네네. 그 얼마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당연히 LP 관련 토크를 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드물게 이 바닥에서 LP로만 DJ 플레이를 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그분이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마음을 맞춰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아마 그날 밤인지 이렇게 만나가지고 새벽에 얘기를 나눴던 걸로. 그날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냥 이전에 동갑이 형이랑 제가 이제 DJ 할 때 요즘 힙합들도 많이 틀긴 하는데 사실 요새는 이렇게 판으로 많이 안 나오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래퍼들이랑 가까워지고 또 뮤지션들 가까워지면 이거를 같이 만들어버려서 틀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동갑이 형 딱 벤틀리 2랑 아부다비 노래 나왔을 때 그때 음반을 만들어서 이제 좀 형이랑 이제 음악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형이 대뜸 갑자기 딱 맞아. 문자로 그랬었구나. 뭐 이런 음반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네. 가게 얘기를 안 하고 레코드샵 얘기도 잠깐 하신 것 같아요. 전화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좀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 그래서 뭔가 좀 큰일인가 보다 하고 저도 그냥 그날 밤에 바로 만나러 갔었는데 형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셨어요. 뭐 음반 수입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음반 뭐 제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얼마나 레코드샵마다 뭐 어떤 장르를 다루고 막 이런 걸 물어보시다가 아예 이 일을 같이 해보면 어떠냐고 저한테 제안을 바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좀 큰일이니까 만나자고 했겠지만 이 정도 큰일일 줄 몰라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길고 큰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라고 대답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사실 음반 가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외국 레코드샵들 저도 많이 가보고 한국의 샵들도 저는 안 가본 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항상 느끼는 게 좀 스케일에서 외국에 되게 잘 되는 레코드샵들이랑 한국 레코드샵들의 차이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스케일 규모 면에서. 네, 규모. 뭐 어떤 음반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힙합을 주로 다루는데 그 범주를 되게 뭐 필수로 있어야 되는 음반들만 다루는 샵이 있고 아니면 뭐 비싼 것만 다루는 샵이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걸 다 다룰 수 있는 샵은 없지 않나. 그게 왜일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외국 샵들은 확실히 규모가 크고 뭐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아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형들이랑 레코드샵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좀 스케일을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우리의 돈으로. 그렇죠. 네. 근데 뭐 돈뿐만 아니라 저는 기회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 이 음반들을 지금 저희가 수입하고 이걸 짓는데 뭐 몇 억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이런 음반들이 여기서 팔고 있다 이런 거를 알리는데 이제 기존의 음악 애호가들이나 뭐 DJ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또 랩스타들의 목소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3, 4일 후에 제가 같이 하고 싶다고 답변 드렸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도 그것도 있지. 물론 어쨌든 지금 시대에 약간 난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팔기도 했고 이렇게 어떤 아티스트의 굿즈를 그렇지. 발매한 입장에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레코드 LP들이 손절돼서 사람들 막 되팔을 하고 리셀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그 사람의 음악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이제 뭐랄까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음반들이 우리 때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그게 약간 오히려 당연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시대의 흐름이 오다 보니 역으로 그게 귀해진 이런 좀 재미난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 그렇지. 왜냐면은 한창 2016년에서 아마 19년 사이 정도? 그 정도에 발매됐던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LP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뛰어버리는 그 코로나 시국 정도 때. 그치. 그래서 뭐 나도 가끔씩 막 그냥 막 50만 원, 뭐 30만 원 막 이렇게 주고 한 장씩 사고 막 이랬었는데 약간 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되기도 했지. 이런 음반 수집이라는 게 되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이제 CD가 뭔지 모르는 이제 세대들이 또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마음으로 이런 가게를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재용까지 이게 우리 그 얘기가 언제 했었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내 기억에서는 내가 그때 CDP를 구하고 있었어. 좀 하이엔드 CDP를 괜찮은 왜냐면 내가 CD가 집에 작업실에 많은데 아 이거를 좀 좋은 CDP로 듣고 싶다. 근데 얘가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 장비를 많이 갖고 있잖아. 그래갖고 내가 카톡으로 몇 개 물어보다가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동갑이가 뭐 브랜드 몇 개 추천을 해줬는데 내가 결국 마란치라는 브랜드의 이제 CDP를 구매하기로 해서 뭐 그런 얘기 하다가 형 근데 뭐 나 레코드샵 할 것 같아 영따랑 이 얘기를 이제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마침 그 타이밍 때 그때 내가 LP를 나는 이제 20대 초반 때부터 야금야금 모았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내가 좀 많이 사기 시작했었어. 특히 막 디스콕스나 온라인을 통해서 뭐 고전 음악이나 힙합 음반들 중에 내가 클래식이라고 생각하는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음반들을 많이 사고 있었고 근데 어차피 나도 나이 들면은 어차피 나는 레코드 수집하는 이런 레코드에 친숙한 세대고 그래서 나도 자그마한 LP 가게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그냥 혼자 그냥 계속 갖고 있었는데 마침 동갑이가 그때 전화로
형 나 염따랑 레코드샵 준비해 이 얘기를 그냥 한 거야. 맞아, 되게 지나가는 듯이 내가 한마디를 했었어.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 얘기하다가 염따랑 준비 중이다. 그런데 내가 그걸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왜냐면 나도 계속 그 생각에 되게 빠져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야 그거 나도 같이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곧바로 맞아. 전화를. 생생히 기억 나지 이 부분이. 그래서 되게 덥석 물었거든. 나는 미끼를 던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튀어나와서 내 미끼를 물어버리는. 맞아. 그래서 내 기억에도 동갑이 약간 당황했어.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 근황을 얘기한 건데 내가 야 그거 나도 끼면 안 돼 이랬는데 동갑이는 아직 너랑도 얘기가 안 된 거고 이미 이렇게 진행이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열심히 막 이거저거 알아보고 있는 단계였고 그래서 사실 되게 초창기 사건이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레코드 가게를 데이토나 레코즈라는 이름으로 데이토나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파생된 가게라고 이제 확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팔로 형은 하이라이트였잖아. 그때는 하이라이트가 있었을 때. 그렇지.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하이라이트 소속 래퍼고, 그러니까 형 근데 이거 데이토나 레코즈인데 형이 같이 하는 게 좀 안 이상해? 그냥 물어봤는데 형이 되게 그냥 괜찮다고 그랬어. 무작정 맞아. 괜찮다고 해서 관둘 때가 됐으니까. 그때는 없어지는 그런 그 분위기도 아니었어. 그냥 한창 열심히 할 때였어. 그래서 나도 되게 그래 괜찮아? 아니 형이 하고 싶으면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볼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러면은 팔로 형이랑 같이 해보자. 뭐 팔로 형이 좀 뭐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다른 회사 소속 뮤지션으로서 한 명의 대표가 되는 이 만들고 있는 데이토나 레코즈의 대표가 되는 상황이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의지가 충만하니. 그때 기억나는 게 일단은 동갑이가 염따랑 한번 상의해볼게 하고 조금 지나서 내 작업실에 너네 둘이 왔었어. 그래서 이제 너네 둘도 나를 이제 대표로 함께 할 건지 면접 같은 걸 본 거지 그때.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 맞아. 왔었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나도 이제 레코드 샵을 할 생각이 있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때 들었던 게 원래 이제 웰컴 레코즈랑 비즈니스를 할까 말까 너네가 고민하던 시기였을 거야. 같이 맞아. 뭔가 합칠까 말까. 맞아. 그때 내가 그때 웰컴 친구들한테 어쨌든 인수합병을 제안했었지. 그치. 맞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도 여러 가지 그 길로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정말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가 독자적인 라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미 잘 하고 있는 레코드 가게와 협력할 것이냐, 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처음엔 있었는데. 그래서 왜냐면은 내가 기억나는 게 내 작업실에 있을 때 우리가 웰컴을 인수합병도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었어 너네. 그래서 이제 팔로 형은 근데 뭐 어쨌든 서로서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같이 우리가 이렇게 네 사람이 뭉쳐서 이 가게를 만들게 되었다.